안녕하세요. 보이스 오브 라이프의 이명수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제가 너무 무겁죠?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OECD에서 넘버원 자살 국가입니다. 10년 넘게 OECD 국가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청소년과 10대, 20대 청년의 자살은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사망하는 원인의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행복하기 위해서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살 예방 정책은 모든 국가 정책이 다 자살 예방 정책이 될 겁니다. 주거 정책, 경제 정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 정책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능, 대학 입시, 편입 이런 걸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 친구들이 그 어떤 내적인 좌절감, 또 주변으로부터 요구되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어떤 죄책감, 그리고 깊은 공허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선택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자해가 될 수도 있고 폭식, 구토 같은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해를 하거나 먹고 토하는 행동을 하는 어떤 행동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행동들 말고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는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거 말고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항상 통제를 받아왔고 그 통제적인 기준에 압도당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본인을 벌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는 자기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통해서 부모와 또는 어른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행동을 하는 나와 소통하는 부모의 태도는 달라질 테니까요. 이것은 일부러 본인이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청소년들은 본인의 자해를 부모가 알기를 원치 않으니까요. 알리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생각을 해보면 되게 외롭고 쓸쓸해 보입니다. 그 이미지를 상상을 하면요. 혼자 있는 공간에서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떠올리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자해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주의력 결핍의 문제, 이것이 청소년 자해를 100%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근거들을 많이 있어요. 청소년 자해 문제가 되게 커 보입니다. 그 원인이 너무 무거워요. 교육 정책이니, 어려서부터의 어떤 양육 방식이니, 사회 문화적인 어떤 현상이니, 담론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선뜻 이걸 어떻게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인 주제로 접근을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 자해 문제가 가볍다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이 있는 자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초등학교 때부터 치료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잘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산만함으로 인해서 부모나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자극이 굉장히 커요. 야단을 많이 맞고 친구들이 싫어하고, 그런 부정적인 자극들은 고스란히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재화됩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죠. 정서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요. 외부에 대한 화나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ADHD 아이들이 범죄 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청소년 중에 70%는 유년기에 ADHD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하면서 받는 부정적인 자극들은 청소년기, 초기 청년기에 문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 행동들은 되게 바깥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범죄화되고, 그래서 청소년 범죄 시스템에서 다뤄지게 되는데요. 바깥으로 향하지 않는 그런 분노는 어디론가 향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내재화되면서 본인을 해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의력 결핍 문제가 없는 성적도 최상위권인 학생들도 자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ADHD 문제로 모든 청소년 자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결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력 문제는 꼭 평가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외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핀란드, 미국, 영국 등의 연구들에서 그러는데요. 결론을 요약하면 대개는 대동소이합니다. 주의력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우울의 확률이 더 높아지고 또 그와 연관된 자살을 염두에 두지 않는 자해의 빈도도 더 높다는 거죠. 또 남성, 여성, 청소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곤 있습니다만 결과는 유사합니다. 주의력 결핍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우울할 확률이 높아지고 자해 행동을 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린 나이에 주의력 결핍 문제는 일찍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예방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하고, 청소년기라 하더라도 청소년기에는 사실 행동적으로 많이 부산하지는 않아요. 초등학생 때 막 행동이 부산하던 아이들이 중학교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는 행동은 그렇게 산만하지 않습니다. 단지 정신적으로만 이제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눈에 안 띄게 되고 사춘기로 오인되기도 하고 청소년 우울증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 이면에 ADHD의 문제가 내재화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해를 한다 라고 한다면 혹시나 주의력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우울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이면에 주의력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와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의력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면 의사인 저로서는 되게 반갑습니다. 아이의 주의력 문제가 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해결의 여지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워요. 없다고 하면 훨씬 더 어려운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지하를 파고 있는 그 공허함을 하나씩 채워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청소년의 자아의 독이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위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자극을 집어넣어도 빠져나갑니다. 순간적으로 촉촉히 적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독이 차곡차곡 쌓이지는 않아요. 아래에 뚫려있는 이 구멍을 메우는 방법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 구멍을 메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쩌면 주의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병적인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일 수 있겠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풀 서포트를 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물을 붓는 것과 동시에 뚫려있는 구멍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구멍이 완전히 메워지진 않더라도 의미 있게 좁아지기만 하더라도 위에서 물을 많이 부으면 쌓입니다.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요. 그렇게 쌓인다라는 느낌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뚫려있는 구멍을 마지막으로 막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맞게 되는 어떤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독이 채워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 전환점이 바로 청소년이 스스로 독을 마무리하면서 막는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해결 가능한 의학적인 문제들을 찾아서 해결해보는 것,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00%의 연관성은 아니지만 청소년 자해를 해결하는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주의력 문제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